제1부 철근공사의 이해와 재해 사례. 철근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작업입니다. 철근은 구조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자체로 불안정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철근 공사는 크게 자재 반입, 하역, 운반, 가공, 배근, 결속, 인양, 설치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위험이 존재하지만 특히 인양과 고소 작업, 그리고 임시 고정 상태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철근은 무겁고 길이가 길며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불안정합니다. 또한 작업 위치가 대부분 고소 작업 구간이며 작업자는 완성되지 않은 구조물 위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결합되면 철근 작업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추락, 낙하, 전도. 추락은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이며 낙하는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 전도는 철근 또는 자재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낙하 후 추락, 전도 후 깔림과 같은 복합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건설 현장 사고는 추락, 낙하, 전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 공사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작업 단계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 구조적으로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경기도 아파트 신축 현장 14층 슬래브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작업자는 기둥 철근 조립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위치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 상부를 밟고 이동하다가 발이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으면서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거리 설비가 없어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고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해 철근 위 이동이 불가피한 구조. 두 번째, 슬래브 가장자리 안전난간 미설치. 세 번째, 생명줄 및 안전대 거리 설비 미구축. 네 번째, 작업 동선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음. 이러한 조건에서는 작업자의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슬래브 전 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철근 위 이동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슬래브 외곽부에는 안전난간 및 중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평 및 수직 생명줄을 설치하여 이동 중에도 안전대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시작 전 이동 동선을 사전에 지정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 중 결속 상태가 불량하여 철근 일부가 풀리면서 하부로 낙하했습니다. 당시 작업 반경 내에 있던 작업자가 철근에 맞았고 충격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고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결속 상태 확인 미흡. 두 번째, 인양 전 시험 인양 미실시. 세 번째,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미흡. 네 번째, 신호수 미지정으로 인한 작업 통제 불량. 이러한 조건에서는 낙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속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상호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양 전 시험 인양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양 반경 내에는 작업자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수를 1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인양 작업을 통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교량 기초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둥 철근을 세운 상태에서 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철근이 기울어졌고 결국 전도되면서 인근 작업자를 덮쳤습니다. 작업자는 다발성 골절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세움 직후 임시 고정 미실시. 두 번째, 지지대 설치 미흡으로 구조 안정성 부족. 세 번째, 풍속 기준 없이 작업 지속. 네 번째, 상부 작업과 하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됨. 이 상태에서는 철근은 구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넘어지는 물체입니다.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세움 직후 즉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속 완료 전까지 작업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상부 작업과 하부 작업을 분리하여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수도권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하층 철근 하역 작업 중 적치된 철근 다발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쳤습니다. 작업자는 즉사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적치 시 전도 방지 조치 미흡. 두 번째, 적치 높이 과다로 인한 중심 불안정. 세 번째, 하역 구간 내 작업자 통제 미흡.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적치 시 고정용 받침 및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치 높이를 기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역 구간 내 작업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역 작업 시 작업자 위치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2020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철근 인양 중 작업자가 인양물 위에 올라가 위치를 잡고 있었고 인양 중 흔들림이 발생하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양물 위 탑승 작업. 두 번째,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세 번째, 작업 통제자 부재.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양물 위 탑승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전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 관리자에 의한 작업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양 작업 시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철근 배근 작업 중 작업자가 이동하다 철근 사이에 발이 끼면서 넘어졌고 인근 구조물에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두 번째, 철근 간격 불균형. 세 번째,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배근 구간 내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전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 이동 경로를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반복됩니다. 추락, 낙하, 전도. 이 세 가지 사고는 각각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위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철근 작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 사고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이유로 반복됩니다.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인양 중 강풍으로 자재가 흔들리며 작업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풍속 기준 미설정. 두 번째, 인양 중 기상 상태 확인 미흡. 세 번째, 작업 강행.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풍속 기준 수립 및 초과 시 작업 중지. 두 번째, 작업 전 기상 확인 의무화. 세 번째, 인양 중 흔들림 발생 시 즉시 중지. 여덟 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인천 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 중 슬링이 풀리며 낙하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결속 방법 미숙. 두 번째, 교육 미실시. 세 번째, 결속 점검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결속 교육 실시. 두 번째, 2인 확인 체계 적용. 세 번째, 표준 결속 방법 준수. 아홉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대전 건설 현장에서 철근 상부 이동 중 발판 붕괴로 추락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임시 발판 사용. 두 번째, 구조적 안정성 미확보. 세 번째, 점검 미실시.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인증된 작업 발판 설치. 두 번째, 사용 전 점검 실시. 세 번째, 임시 발판 사용 금지. 열 번째 사고입니다. 2020년 울산 플랜트 현장에서 철근 운반 중 차량 적재 불량으로 낙하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고정 미흡. 두 번째, 과적. 세 번째, 이동 중 점검 없음.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적재 고정 철저. 두 번째, 적재 기준 준수. 세 번째, 운반 중 수시 점검. 11번째 사고입니다. 2024년 서울 현장에서 철근 하역 중 작업자와 자재 충돌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작업 반경 미통제. 두 번째, 신호수 부재. 세 번째, 작업 동선 혼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구역 분리. 두 번째, 신호수 지정. 세 번째, 동선 관리. 12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광주 현장에서 철근 세움 작업 중 전도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임시 고정 없음. 두 번째, 지지대 부족. 세 번째, 작업 속도 우선.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즉시 지지대 설치. 두 번째, 고정 후 작업 진행. 세 번째, 작업 순서 준수. 13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경기 현장에서 철근 결속 중 손끼임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협착 위험 인지 부족. 두 번째, 보호구 미착용. 세 번째, 작업 공간 협소.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협착 위험 교육. 두 번째, 장갑 착용. 세 번째, 작업 공간 확보. 14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세종 현장에서 철근 낙하 후 2차 추락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낙하 방지 미흡. 두 번째, 하부 통제 없음. 세 번째, 안전대 미체결.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낙하 방지망 설치. 두 번째, 출입 통제. 세 번째, 안전대 체결. 15번째 사고입니다. 2020년 창원 현장에서 철근 적치 중 전도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적치 각도 불량. 두 번째, 고정 없음. 세 번째, 바닥 불균형.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수평 유지. 두 번째, 지지대 설치. 세 번째, 바닥 정리. 16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평택 현장에서 철근 이동 중 충돌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동시 작업. 두 번째, 시야 확보 부족. 세 번째, 작업자 간 소통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분리. 두 번째, 시야 확보. 세 번째, 무전기 사용. 17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천안 현장에서 철근 배근 중 추락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난간 미설치. 두 번째, 작업 위치 위험. 세 번째, 안전대 미사용.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난간 설치. 두 번째, 작업 위치 제한. 세 번째, 안전대 착용. 18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대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중 비산물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보호구 미착용. 두 번째, 장비 안전장치 미사용. 세 번째, 작업거리 미확보.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보안경 착용. 두 번째, 장비 점검. 세 번째, 거리 확보. 19번째 사고입니다. 2024년 전주 현장에서 철근 인양 중 회전으로 충돌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흔들림 통제 없음. 두 번째, 유도줄 미사용. 세 번째, 신호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유도줄 사용. 두 번째, 신호체계 확립. 세 번째, 작업자 거리 유지. 20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제주 현장에서 철근 적치 붕괴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과적. 두 번째, 고정 미흡. 세 번째, 적치 기준 미준수.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적치 기준 준수. 두 번째, 고정 장치 사용. 세 번째, 주기적 점검. 21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운반 중 미끄러짐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바닥 오염. 두 번째, 안전화 미착용. 세 번째, 작업 속도 과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바닥 정리. 두 번째, 안전화 착용. 세 번째, 속도 관리. 22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인양 중 와이어 파단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노후 장비. 두 번째, 점검 미실시. 세 번째, 하중 초과.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장비 교체. 두 번째, 점검 강화. 세 번째, 하중 준수. 23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상부 작업 중 발 헛디딤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발판 없음. 두 번째,
구조 불안정. 세 번째, 작업 집중도 저하.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발판 설치. 두 번째, 구조 보강. 세 번째, 휴식 관리. 24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결속 중 허리 부상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반복 작업. 두 번째, 자세 불량. 세 번째, 작업 시간 과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교대. 두 번째, 자세 교육. 세 번째, 휴식 제공. 25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하역 중 장비 충돌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구역 혼재. 두 번째, 장비 이동 통제 없음. 세 번째, 신호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구역 분리. 두 번째, 이동 통제. 세 번째, 신호수 배치. 26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치 중 발기임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간격 불량. 두 번째, 정리정돈 미흡. 세 번째, 작업 공간 부족.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간격 확보. 두 번째, 정리정돈. 세 번째, 작업 공간 확보. 27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인양 중 회전 충돌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유도줄 미사용. 두 번째, 작업자 근접. 세 번째, 신호 혼선.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유도줄 사용. 두 번째, 접근 금지. 세 번째, 신호 일원화. 28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세움 작업 중 넘어짐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지지대 부족. 두 번째, 작업 속도. 세 번째, 협업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지지대 설치. 두 번째, 작업 속도 조절. 세 번째, 협업 강화. 29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운반 중 손 미끄러짐 사고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장갑 미착용. 두 번째, 땀으로 인한 미끄러짐. 세 번째, 작업 강도.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장갑 착용. 두 번째, 작업 중 휴식. 세 번째, 인원 분산. 30번째 사고입니다. 위험성 평가 없이 작업 진행 중 복합 사고 발생. 철근 낙하 후 작업자 추락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미실시. 두 번째, 작업 절차 미준수. 세 번째, 통제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실시. 두 번째, 표준 작업 절차 준수. 세 번째,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이 30가지 사고는 모두 다른 사고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 통제되지 않은 작업, 계획 없는 진행.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철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방식이 위험한 것입니다. 제2부 공정별 안전작업 가이드. 철근 작업의 사고는 특정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전 준비부터 가공, 운반, 조립, 설치, 고소 작업까지 모든 공정에서 위험이 누적되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안전은 한 가지 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철근 작업의 각 공정별 안전작업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및 운반 작업입니다. 철근 가공 작업은 절단기와 절곡기를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협착, 절단, 비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절단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손 위치입니다. 철근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을 시도하면 철근이 튀거나 회전하면서 손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절단날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손이 끼이면 절단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절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철근을 고정장치로 먼저 고정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손은 절단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직접 잡고 절단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절단 시 발생하는 금속 비산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절곡 작업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절곡기는 철근을 구부리는 장비이지만 회전부에 손이 끼이면 즉시 협착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철근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손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업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지 못하고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근을 직접 밀지 말고 전용 밀대나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절곡기의 회전 반경 내에는 작업자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두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제 운반 작업입니다. 철근 운반은 사고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철근은 길고 무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리하게 운반하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바닥이 젖어 있거나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경우 미끄러짐 사고로 이어집니다. 또한 철근 끝단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충돌 시 찔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 운반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운반 전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철근 끝단에는 보호캡을 설치하여 찔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무리한 중량 운반을 금지하고 필요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조립 및 설치 작업입니다. 철근 조립 작업은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작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둥 철근 작업입니다. 기둥 철근은 수직 구조물이기 때문에 세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때 임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외력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따라서 철근을 세운 즉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강풍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벽체 철근 작업입니다. 벽체 철근은 면 형태로 조립되지만 결속 전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작업자가 철근 사이를 이동하다가 발이 끼이거나 균형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철근 위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반드시 발판 위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철근 작업입니다. 보 작업은 대부분 고소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업자가 보상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보폭이 좁기 때문에 균형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난간과 안전대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보 위를 직접 이동하는 작업은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슬래브 철근 작업입니다. 슬래브는 넓은 작업 공간이지만 가장자리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철근 백은 상태에서는 발이 걸리거나 끼이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슬래브 작업 시에는 외곽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철근 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제 고소 작업입니다. 철근 작업의 대부분은 고소 작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계와 작업 발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비계 설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기초가 불안정하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 설치 시에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벽이음 설치를 통해 구조를 고정해야 하며 허용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발판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합니다. 발판이 움직이거나 들리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발판 사이 틈은 최소화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덮개 또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대 사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착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대는 반드시 거리 설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작업 중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항상 체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거리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안전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작업 위치를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안전대를 해체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동 경로에 따라 수평 생명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항상 체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철근 작업은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고정하고 체결하고 통제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은 단순 작업으로 보이지만 절단, 협착, 낙하, 감전 등 다양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절단기, 절곡기와 같은 위험기계에 대해 방호장치 설치와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전부, 절단부, 구동부에는 반드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는 이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동형 전동기계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 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제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철근 가공장에서 절단 작업 중 작업자가 철근을 손으로 직접 잡은 상태에서 절단기를 작동했습니다. 철근이 순간적으로 회전하면서 손이 절단날에 끌려 들어갔고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고정장치 미사용, 손 위치 통제 미흡, 작업 방법 교육 부족입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절곡기 작업 중 철근을 손으로 밀어넣던 작업자가 회전부에 손이 끼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밀대 미사용, 방호장치 미설치, 작업거리 미확보가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금속 비산물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눈에 들어가 시력 손상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보호구 미착용, 작업 위험 인식 부족,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감전 사고입니다. 2023년 현장에서 이동형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전선 피복이 손상된 상태에서 누전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가 장비를 잡는 순간 감전되었고 심정지로 이어질 뻔한 중대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전선 점검 미흡, 접지 불량, 누전 차단기 미설치입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비가 내린 상태에서 젖은 바닥 위에서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다 감전된 사례입니다. 이 사고는 스뮨 환경 작업, 절연 보호 미흡, 작업 중지 기준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운반 중 한 명이 무리하게 긴 철근을 혼자 운반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근 끝단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단독 작업, 작업 방법 미준수, 끝단 보호 미설치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역 작업을 진행하다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사고입니다. 원인은 적치 불량, 고정 미흡, 작업구역 통제 부족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입니다. 절단기 작업 중 방호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옷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면서 신체가 끌려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방호장치 임의 해체, 작업편의 우선, 관리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입니다. 운반 중 바닥에 흩어진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정리정돈 미흡, 이동통로 미확보, 현장 관리 부족입니다. 열 번째 사고입니다. 크레인으로 철근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자가 인양 반경 내에 접근했다가 철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출입 통제 미흡, 신호수 부재, 작업구역 관리 실패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라 작업 방법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따라서 가공 및 운반 작업의 핵심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단기와 절곡기는 반드시 방호장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철근은 손으로 직접 잡고 작업하지 말고 고정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장비는 사용 전 점검하고 접지 및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젖은 환경에서는 전동기계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고 이동 경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철근 끝단 보호와 적치 안정성 확보는 기본입니다. 사고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철근 조립 및 설치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핵심 공정이지만 동시에 추락, 전도, 협착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작업은 대부분 고소 작업과 결합되어 있어 작은 실수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철근과 같은 자재는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먼저 기둥 철근 작업입니다. 기둥 철근은 세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구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세워진 자재에 불과합니다. 2022년 교량 공사 현장에서 기둥 철근을 세운 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풍이 발생하며 철근이 전도되었습니다. 인근 작업자가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험 요인은 임시 고정 미실시, 지지대 설치 미흡, 풍속 관리 부재입니다.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세움 직후 즉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속 완료 전까지 작업자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벽체 철근 작업입니다. 벽체 철근은 면 형태로 조립되지만 결속 전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현장에서 작업자가 철근 사이를 이동하다 발이 끼면서 넘어졌고 뒤로 쓰러지며 구조물의 충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험 요인은 이동 통로 미확보, 철근 간격 불균형, 작업 방법 미준수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구간 내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철근 위 이동을 금지하고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전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철근 작업입니다. 보작업은 고소 위치에서 좁은 공간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2021년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자가 보상부에서 이동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험 요인은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체결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보작업 전 작업 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 양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다음은 슬래브 철근 작업입니다. 슬래브는 작업 공간이 넓지만 가장자리에서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철근 백은 상태에서는 발이 걸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2024년 현장에서 작업자가 슬래브 가장자리에서 철근 작업 중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외곽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위치 인식 부족, 안전대 미사용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슬래브 외곽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추락 위험 구간에는 접근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고입니다. 슬래브 작업 중 철근 위를 이동하던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인근 계급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계급부 방호 미설치, 이동 통로 미확보, 정리정돈 미흡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계급부 덮개 및 방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장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고입니다. 철근 결속 작업 중 작업자가 허리를 과도하게 숙인 상태로 작업을 반복하다 근골격계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작업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위험 요인은 반복 작업,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 시간 과다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자세를 개선하고 보조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시간을 분산하고 교대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립 및 설치 작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조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철근은 결속되기 전까지 구조물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험물입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우고 고정하고 확인하고 작업한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둥에서는 전도, 벽체에서는 협착, 보에서는 추락, 슬래브에서는 추락과 걸림 사고, 모두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결국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소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비계와 작업 발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계 구조와 발판 상태가 곧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 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등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비계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허용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발판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이탈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비계 상부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작업 발판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난간도 미설치 상태였습니다. 위험 요인은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체결입니다.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구간 전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계 외측에 안전난간과 중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발판이 뒤집히며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결과는 중상입니다. 위험 요인은 발판 고정 미흡, 설치 상태 점검 미실시, 임시 발판 사용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은 반드시 고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시 발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2021년 아파트 현장에서 비계 설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 중 전체 비계가 흔들리며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비계 구조 불안정, 벽 이음 미설치, 기초 고정 미흡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비계는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벽 이음을 설치하여 구조를 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계 기초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이동 중 발판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지며 넘어져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발판 간격 과다, 덮개 미설치, 이동 통로 미확보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발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틈이 있는 구간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거리 설비가 없어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다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생명줄 미설치, 안전대 체결 불가능 구조, 작업 방법 미준수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수평 생명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위치마다 거리 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동 중에도 안전대 체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강풍 상태에서 비계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풍속 기준 미설정, 작업 강행, 작업 통제 미흡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과도한 중량 운반, 양손 사용 불가 상태, 작업 공간 협소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재 운반 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 중 계단이 아닌 구조물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안전한 이동 통로 미설치, 임의 이동, 작업 교육 부족입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전용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정된 이동 경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사고입니다. 작업 발판 위에 자재를 과다 적치하여 발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허용하중 초과, 적지 관리 미흡, 점검 부족입니다.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발판 허용하중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재 적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전 구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0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해체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가 흔들리며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미흡, 안전대 미체결, 작업 순서 미준수입니다.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해체 작업 시에도 안전대를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계는 작업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구조물입니다. 작업 발판은 발을 올리는 장소가 아니라 추락을 막는 장치입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고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체결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사고는 항상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기둥 및 벽체 철근 조립 고소 작업 안전. 기둥 및 벽체 철근 조립 작업은 대부분 고소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추락, 전도, 협착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위험 공정입니다. 특히 철근이 완전히 결속되기 전까지는 구조물이 아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방법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중대재해로 이어집니다. 먼저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2년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기둥 철근 조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약 12층 높이에서 기둥 철근을 세우고 결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 발판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는 철근을 밟고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동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거리 설비가 없어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고를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세움 임시 고정 결속 이동. 사고는 이동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해 철근 위 이동이 불가피한 구조. 두 번째,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방지 기능 부재. 세 번째, 생명줄 및 안전대 거리 설비 미구축. 네 번째, 철근 결속 미완료 상태로 구조 불안정. 다섯 번째, 작업 동선 사전 계획 미흡. 이 5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추락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제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구간 전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철근 위를 직접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슬래브 및 작업 구간 외곽에는 안전난간과 중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평 생명줄과 수직 생명줄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 중에도 안전대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철근 세움 직후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전 이동 동선을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벽체 철근 조립 작업 중 작업자가 철근 사이를 이동하다 발이 끼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 구간에는 별도의 이동 통로가 없었고 작업자는 철근 위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상입니다. 이 사고의 위험성 평가입니다. 작업 단계는 백은 결속 이동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두 번째, 철근 간격 불균형으로 인한 발기임 위험. 세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 네 번째, 작업 중 정리정돈 미흡. 다섯 번째, 작업 방법 교육 부족.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벽체 철근 작업 구간 내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철근 위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근 백은 상태를 정리하여 걸림 및 협착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전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자에게 이동 금지 구역과 작업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기둥 철근 세움 작업 중 임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전도된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철근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시 지지대 미설치. 두 번째, 결속 작업 전 접근 허용.
세 번째, 풍속 영향 고려 부족. 네 번째, 작업자 위치 통제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 세움 직후 즉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속 완료 전까지 작업자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구간을 분리하여 작업자 위치를 통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둥 및 벽체 철근 조립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안정성과 이동 안전입니다. 철근은 결속되기 전까지 구조물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우고 고정하고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작업 발판이 없고 고정이 안 되어 있고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보 및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 안전 추락전도 중심. 보 및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넓은 작업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특히 보 작업은 좁고 높은 위치에서 진행되며 슬래브 작업은 넓지만 가장자리와 계구부에서 사고가 집중됩니다. 또한 철근이 완전히 결속되기 전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및 붕괴 위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먼저 보 철근 배근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보상부에서 철근 배근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9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폭은 매우 좁은 상태였고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업자는 철근 위를 직접 밟고 이동하고 있었으며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고를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단계는 배근 결속 이동입니다. 사고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해 보 상부 직접 이동. 두 번째, 보폭 협소로 인한 균형 유지 어려움. 세 번째,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방지 기능 부재. 네 번째, 안전대 미체결 상태 작업. 다섯 번째, 작업 동선 미계획. 이 5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면 추락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보 작업 전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정된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 양측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수평 생명줄에 체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 상부 이동을 금지하고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전 동선을 계획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보 철근 조립 중 임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작업자를 밀어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결속 미완료 상태. 두 번째, 임시 고정 장치 미설치. 세 번째, 작업 중 외력 발생. 네 번째, 작업자 위치 통제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 배근 후 즉시 결속 및 고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시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구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중 외력 발생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자 위치를 통제하여 위험 구간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제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입니다. 슬래브 작업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고는 가장자리와 계구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슬래브 외곽부에서 철근 배근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뒤로 이동하다 약 12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당시 외곽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작업자는 작업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작업 단계는 배근 이동 결속입니다. 사고는 이동 중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슬래브 외곽 안전난간 미설치.
두 번째, 작업 위치 인식 부족. 세 번째, 안전대 미체결. 네 번째, 작업 동선 미확보. 다섯 번째, 작업자 교육 부족.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슬래브 외곽부 전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추락 위험 구간에는 접근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동 동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전 위험 구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 중 계구부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계구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구부 방호 미설치. 두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세 번째, 정리정돈 미흡. 네 번째, 표시 및 경고 부재.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계구부에 덮개 또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구부 위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슬래브 배근 상태에서 철근 간격 사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인근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간격 불균형. 두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세 번째,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네 번째, 작업 집중도 저하.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철근 배근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중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자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슬래브 상부에서 철근 운반 중 과도한 중량을 들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중량 운반. 두 번째, 양손 사용 제한. 세 번째, 작업 공간 협소. 네 번째, 이동 경로 불명확.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재 운반 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속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아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추락 방지와 구조 안정성 확보입니다. 철근은 결속되기 전까지 절대 안전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작업자는 항상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추락은 실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전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발판이 없고 난간이 없고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안전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근공사 특화 위험성 평가 실무. 위험성 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인 문서 작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철근공사는 다른 공정과 다릅니다. 자재가 무겁고 길며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이 고소 작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공사의 위험성 평가는 단순 위험 나열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철근공사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철근은 결속되기 전까지 구조물이 아닙니다. 즉, 넘어지고 떨어지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추락, 낙하, 전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다음 순서로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을 나누고 위험을 찾고 제거하거나 통제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 이 네 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업 분해입니다. 철근 공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재 반입, 하역, 운반, 가공, 배근, 결속, 인양, 설치.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 요인 도출입니다. 각 공정별로 반드시 사고 유형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역에서는 낙하와 깔림, 운반에서는 충돌과 전도,
가공에서는 절단과 협착, 배근에서는 걸림과 추락, 인양에서는 낙하와 충돌, 설치에서는 추락과 전도. 이렇게 사고 유형을 기준으로 위험을 도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책 수립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현장이 실패합니다. 주의, 교육, 조심 같은 대책은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철근 작업에서 추락 위험이 있다면 대책은 조심이 아니라 작업 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생명줄 설치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슬래브 작업에서 개구부 추락 위험이 있다면 대책은 덮개 설치, 안전망 설치, 출입 통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둥 철근 전도 위험이 있다면 임시 지지대 설치, 결속 완료 전 접근 금지, 풍속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인양 작업에서는 결속 이인 확인, 시험 인양, 작업 반경 출입 통제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실행 확인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작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되는 순간 완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문서만 작성하고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작업 발판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난간이 빠진 곳은 없는지, 안전대가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지,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사고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서에는 안전대 착용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장에는 거리 설비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추락 사망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낙하 방지라고 작성되어 있었지만 작업 반경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낙하 후 충돌 사망입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근공사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다음입니다. 첫 번째, 작업을 세분화한다. 두 번째, 사고 유형 중심으로 위험을 찾는다. 세 번째,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대책을 세운다. 네 번째, 현장에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철근공사에서 사고는 항상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막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결국 안전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설치하고, 고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근공의 권리와 의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은 관리자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시키니까 한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사고를 만듭니다.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추락, 낙하, 전도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것, 작업 발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작업 중지권입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괜찮겠지, 조금만 하면 끝난다, 말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사고를 만듭니다. 작업 중지권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철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요구받는 경우, 인양 작업 중 출입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즉시 작업 중지 대상입니다. 작업 중지권의 실무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확인하는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두 번째, 현장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필요시 동료 작업자에게도 위험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 네 단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을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작업 중지권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습니다. 작업 발판이 없는 상태에서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한 사고, 철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잡고 있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작업하다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 인양 반경 내에서 금방 끝난다는 이유로 작업하다 낙하 사고가 발생한 사례. 이 모든 사고는 작업을 멈췄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험을 보고도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근로자의 역할은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관리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원인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끊는 방법이 작업 중지권입니다. 작업을 멈추는 용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중대재해 사례로 본 철근 현장의 실태. 최근 3년간 철근 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보면 사고의 형태는 다르지만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추락, 낙하, 전도. 이 세 가지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락 사고입니다. 2023년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슬래브 외곽 기둥 철근 작업 중 작업자가 약 12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발판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외곽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업자는 철근 위를 밟고 이동하고 있었으며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작업 발판이 없고 난간이 없고 안전대 체결이 불가능한 구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추락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플랜트 현장에서 보철근 배근 작업 중 작업자가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현장 역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보상부를 직접 이동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동선은 계획되지 않았고 안전대는 형식적으로만 착용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는 개인 실수가 아니라 작업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장의 실태는 명확합니다. 작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낙하 사고입니다.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다발 인양 중 결속이 풀리면서 철근이 낙하했고 하부 작업자를 직접 타격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작업 반경 내에는 작업자가 있었으며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속 상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험 인양도 생략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고 떨어져도 사람이 없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지켜도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낙하 사고입니다. 2022년 지하층 철근 인양 작업 중 슬링이 파단되면서 철근이 낙하하여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후된 장비, 점검 미실시, 하중 관리 실패.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낙하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다음은 전도 사고입니다. 2023년 교량 기초 철근 작업 중 기둥 철근을 세운 상태에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강풍으로 인해 철근이 전도되면서 작업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철근은 결속되기 전까지 구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넘어질 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잠깐이면 된다는 이유로 고정 없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순간이 사고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전도 사고입니다. 2022년 철근 적치 구간에서 적치된 철근 다발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적치 기준 미준수, 고정장치 미사용, 작업구역 통제 미흡. 전도 사고는 대부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세 가지 사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락 사고는 떨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낙하 사고는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도 사고는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의 사고를 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결과입니다. 현장의 실태는 명확합니다. 작업 발판 없이 작업하고 안전난간 없이 이동하고 결속 확인 없이 인양하고 고정 없이 철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원인으로 반복됩니다. 결국 해결 방법도 단순합니다. 설치하고, 고정하고, 체결하고, 통제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량물 취급 및 양중 안전 타워 크레인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양중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철근과 같은 장척 자재는 무게 중심이 불안정하고 형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낙하와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양중 작업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통제가 필요한 고위험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양중기 사용 시 정격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줄거리 상태, 와이어, 슬링 등은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신호수는 반드시 지정된 인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낙하 및 충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양중 작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속, 인양, 이동, 하역. 사고는 이 네 단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결속과 인양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줄거리 방법입니다. 철근과 같은 장척 자재는 반드시 두 줄거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 줄거리는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인양 중 회전하거나 탈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두 줄거리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줄거리 시에는 슬링의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도가 클수록 장력은 증가하고 슬링의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각도에서 인양을 시도하면 슬링 파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현장에서 철근 다발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던 중 중심이 무너지며 철근이 탈락하여 하부 작업자를 타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줄거리 사용, 결속 상태 확인 미흡, 작업 반경 통제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반드시 두 줄거리 이상 적용, 결속 상태 이인 확인, 작업 반경 출입 통제. 다음은 인양 거절 기준입니다. 양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양을 거절해야 합니다. 결속 상태가 불량한 경우, 슬링 또는 와이어에 손상이 있는 경우, 정격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풍속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 반경 내 인원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작업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신호체계입니다. 양중 작업은 크레인 기사 혼자 수행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신호수와 작업자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신호체계가 혼선되면 오조작으로 이어지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2년 현장에서 2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서 크레인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철근이 구조물의 충돌 후 낙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수 미지정, 신호체계 혼선, 작업 통제 부재. 안전대책입니다. 신호수 1인 지정, 표준 신호체계 사용, 무전기 등 통신 장비 활용.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유도줄입니다. 인양 중 자재가 회전하면 작업자가 직접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유도줄을 사용하여 안전거리에서 방향을 제어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중 작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하는 것,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 철근 양중 작업에서 사고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속이 불량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신호가 혼선될 때 발생합니다. 결국 안전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고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근 가공장의 기계 설비 안전 절단기 절곡기. 철근 가공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협착, 절단,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절단기와 절곡기는 강한 힘과 빠른 동작을 반복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작은 실수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절단기, 절곡기와 같은 위험기계에 대해 회전부, 절단부, 구동부에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비정상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협착 및 절단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가공 작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투입, 위치 조정, 절단 또는 절곡, 배출. 이 과정에서 사고는 대부분 투입과 위치 조정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2022년 철근 가공장에서 작업자가 철근을 손으로 잡고 절단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회전하며 손이 절단부로 끌려 들어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손가락 절단입니다. 이 사고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고정 장치 미사용. 두 번째, 손 위치 통제 미흡. 세 번째, 절단부 방호 장치 미설치 또는 미사용. 네 번째, 작업 방법 교육 부족.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반드시 고정 장치를 이용해 고정한 후 절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은 절단부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직접 잡고 작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단부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고 제거를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전 안전작업 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절곡기 작업 중 작업자가 철근을 손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회전부에 손이 끼이는 협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용 밀대 미사용. 두 번째,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세 번째, 작업 환경 내 접근 통제 미흡. 네 번째, 작업자 집중도 저하.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 투입 시 전용 밀대 또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곡기 회전부에는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전 반경 내 작업자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중 장비 조작은 1인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절단기 작업 중 작업자가 방호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작업복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면서 신체가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호장치 임의 해체. 두 번째, 작업현의 우선 행동. 세 번째, 관리 감독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방호장치 제거를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금속 비산물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눈에 들어가 시력 손상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 미착용. 두 번째, 비산물 발생 인지 부족. 세 번째, 작업 환경 관리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산물 발생 작업 시 작업자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구간을 분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전기 절단기 사용 중 전선 피복 손상으로 누전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 손상 상태 방치. 두 번째, 접지 미설치. 세 번째, 누전 차단기 미설치.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전기 장비 사용 전 전선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장비의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가공 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두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세 번째, 작업 공간 협소.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장 내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단기와 절곡기 사고의 대부분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작업 방법 문제입니다. 손을 가까이 두고 작업하고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점검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합니다. 협착사고의 핵심 원인은 단순합니다. 손이 들어가면 사고가 나고 방호장치가 없으면 사고가 나고 통제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따라서 가공장 안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접근하지 않게 하고 막아주고 통제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 내 소운반과 정리정돈 안전. 현장 내 소운반과 정리정돈은 단순한 보조 작업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철근 작업에서 발생하는 깔림, 전도, 충돌 사고의 상당수는 자재 적재 불량과 통로 미확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철근은 길고 무겁고 중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재 방법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전도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자재는 전도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적재해야 하며 작업 통로는 항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 정리정돈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이동과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먼저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2단으로 적재한 상태에서 하부 철근을 먼저 인출하던 중 상부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고를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적재 보관 인출입니다. 사고는 인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단 적재로 인한 중심 불안정. 두 번째, 상부 자재 고정 미흡. 세 번째, 하부 자재 선 인출로 인한 균형 붕괴. 네 번째, 작업 구역 통제 미흡.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2단 적재를 금지하고 단층 적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득이하게 적재 시에는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재 인출 시 상부 자재를 먼저 제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재 구간 내 작업자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치 구간에서 자재를 불규칙하게 쌓아둔 상태에서 작업자가 사이를 지나가던 중 철근이 굴러떨어지며 발을 가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재 기준 미준수. 두 번째, 철근 고정장치 미설치. 세 번째, 통로와 적치 구간 혼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동일 방향으로 정렬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굴러감 방지를 위한 고인목 또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치 구간과 통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소운반 작업 중 작업자가 긴 철근을 혼자 운반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근 작업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독 운반 작업. 두 번째, 과중량 운반. 세 번째, 이동 경로 미확보.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 운반은 반드시 2인 1조로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척 자재는 장비를 이용해 운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반 전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흩어진 철근과 결속선에 걸려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리정돈 미흡. 두 번째, 통로 확보 부족. 세 번째, 폐자재 방치.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종료 후 즉시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동 통로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폐자재는 즉시 지정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재 구간 인근에서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던 중 자재가 전도되면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재 구간 접근 통제 미흡. 두 번째, 작업 구역 구분 미흡. 세 번째, 위험 구역 인식 부족.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적재 구간에는 출입 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구역과 휴식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운반 중 작업자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하다 다른 작업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야 확보 부족. 두 번째, 작업자 간 소통 부재. 세 번째, 이동 통로 협소.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운반 시 전방 및 후방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 간 신호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재 높이를 과도하게 쌓은 상태에서 하부 자재를 이동시키던 중 전체 적재물이 붕괴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재 높이 기준 미준수. 두 번째, 고정장치 미설치. 세 번째, 구조적 안정성 미확보.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적재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지대 및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운반과 정리정돈은 단순 관리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핵심 작업입니다. 철근 적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쌓지 말고 고정하고 구분하는 것. 2단 적재는 전도를 만들고 고정이 없으면 무너지고 통로가 없으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고정되지 않은 상태, 통제되지 않은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안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고정하고 확보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둥 및 벽체 철근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속이 완료된 이후가 아닙니다. 철근을 세우는 순간, 그리고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의 자립 상태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때 철근은 구조물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거대한 물체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먼저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교량 기초 공사 현장에서 기둥 철근 자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근을 세운 후 임시 고정 없이 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인근 작업자를 밀어내고 넘어졌습니다. 작업자는 철근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인양 세움 임시 고정 결속. 사고는 임시 고정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자립 직후 임시 고정 미실시. 두 번째, 지지대 설치 미흡으로 구조 불안정. 세 번째, 풍속 및 외력 영향 고려 부족. 네 번째, 작업자 위치 통제 미흡. 다섯 번째, 작업 순서 미준수.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전도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을 세운 즉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 2방향 이상에서 고정하여 전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속 완료 전까지 작업자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순서를 세움 고정 확인 작업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현장에서 벽체 철근 자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벽체 철근을 세운 상태에서 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하부 고정이 미흡하여 철근이 기울었습니다. 작업자가 이를 손으로 잡고 버티려다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며 철근과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작업 단계는 세움 위치 조정 결속입니다. 사고는 위치 조정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부 고정 불량. 두 번째, 임시 지지대 미설치. 세 번째, 작업자가 직접 하중을 지지하는 작업 방식. 네 번째, 작업자 간 협업 미흡. 다섯 번째, 작업 방법 교육 부족.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작업자가 직접 잡고 지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치 조정은 장비 또는 지지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근 하부 고정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자는 위험 구간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협착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기둥 철근 자립 상태에서 다른 작업자가 인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근이 흔들리고 전도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시 작업으로 인한 외력 발생. 두 번째, 작업 구역 분리 미흡. 세 번째, 철근 고정 상태 미확인. 네 번째, 작업 통제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립 상태에서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구역을 분리하여 외력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정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통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벽체 철근을 세운 상태에서 적치된 철근과 접촉하며 균형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립 철근 주변 적치 관리 미흡. 두 번째, 작업 공간 협소. 세 번째, 전도 방지 거리 미확보. 네 번째, 주변 위험 요인 미제거.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립 철근 주변에는 자재 적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 가능 구간을 설정하고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자립 상태에서 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철근 사이에 올라가 작업하다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근 위 작업. 두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 세 번째, 안전대 미체결. 네 번째, 작업 방법 미준수.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 위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위치를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자립 후 고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다 구조가 무너지며 전도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정 상태 확인 미흡. 두 번째, 작업 속도 우선. 세 번째, 점검 절차 생략.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점검 완료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둥 및 벽체 철근 자립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고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철근은 세운 순간부터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전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우고, 고정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도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결국 안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정하고, 지지하고, 통제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면 전도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 작업과 비계 활용 안전. 고소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비계와 작업 발판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계 구조와 설치 상태가 곧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추락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발판이 없고 난간이 없고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추락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비계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벽이음, 기초 고정, 수평 및 수직 유지가 필수입니다. 작업 발판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이탈이나 붕괴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고소 작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 설치, 작업 발판 설치, 작업 수행, 이동. 사고는 대부분 작업 수행과 이동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비계 상부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당시 작업 구간에는 일부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거리 설비가 없어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해 구조물 위 직접 이동. 두 번째,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방지 기능 부재. 세 번째, 생명줄 및 거리 설비 미설치. 네 번째, 작업 동선 미확보. 다섯 번째, 작업 전 점검 미실시.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구간 전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계 외측에 안전난간과 중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평 생명줄을 설치하여 이동 중에도 체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동선을 사전에 계획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2022년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발판이 뒤집히며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판 고정 미흡. 두 번째, 설치 상태 점검 미실시. 세 번째, 임시 발판 사용. 네 번째, 작업 중 진동 영향.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모든 작업 발판은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전 발판 설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시 발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중 발판 변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설치 불량으로 구조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계 수직 및 수평 불량. 두 번째, 벽이음 미설치. 세 번째, 기초 고정 미흡. 네 번째, 허용 하중 초과.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비계는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벽이음을 설치하여 구조를 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초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비계 상부에서 이동 중 발판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지며 넘어지고 추락으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판 간격 과다. 두 번째, 덮개 미설치. 세 번째, 이동 통로 미확보. 네 번째, 정리정돈 미흡.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발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틈이 있는 구간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구간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강풍 상태에서 비계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풍속 기준 미설정. 두 번째, 작업 강행. 세 번째, 작업 통제 미흡. 네 번째, 작업 환경 확인 부족.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 풍속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전 기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책임자가 작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중량 운반. 두 번째, 양손 사용 제한. 세 번째,
작업 공간 협소. 네 번째, 이동 통로 불명확.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재 운반 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동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비계 해체 작업 중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구조가 흔들리며 추락한 사고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미흡. 두 번째, 안전대 미체결. 세 번째, 작업 순서 미준수. 네 번째, 감독 부재.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해체 작업 시에도 안전대를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체 구간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소 작업과 비계 안전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고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체결하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비계는 단순한 작업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작업 발판은 발을 디디는 곳이 아니라 추락을 막는 구조입니다. 사고는 항상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발판이 없고, 난간이 없고, 체결이 안 된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추락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결국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고정하고, 체결하고, 통제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지키면 고소 작업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철근공의 직업병과 건강관리. 철근 작업은 사고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망가뜨리는 직업병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많은 작업자들이 지금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버티지만 몇 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직업병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근공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철근 작업은 반복적인 굽힘, 들기, 비틀기 작업이 계속됩니다. 특히 결속 작업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 근육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거운 철근을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면서 어깨, 무릎, 손목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철근 결속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작업자가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통증이었지만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디스크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치료보다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복 작업. 두 번째, 불안정한 작업 자세. 세 번째, 과중량 취급. 네 번째, 휴식 부족. 다섯 번째, 작업 환경 불량.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자세를 개선해야 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도록 보조 작업대나 장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을 분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동일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지 않도록 작업 교대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량물은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리한 수작업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휴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업병은 소음성 난청입니다. 철근 절단기, 절곡기, 타격 작업은 지속적인 고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 소음은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이 점점 저하됩니다. 사례입니다. 가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작업자가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느끼고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시간 소음 노출. 두 번째, 보호구 미착용. 세 번째, 소음 관리 미흡.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음 발생 작업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직업병은 분진 및 금속가루 노출입니다.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 시 금속 분진이 발생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장기간 가공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가
만성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폐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진 발생 작업. 두 번째, 마스크 미착용. 세 번째, 환기 부족.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방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장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작업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동 및 반복 충격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철근 절단, 타격, 결속 작업은 손과 팔에 지속적인 진동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손저림, 감각 이상,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진동 장비 장시간 사용. 두 번째, 보호구 미사용. 세 번째, 휴식 부족.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진동 방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진동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온열 질환입니다. 철근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며 여름철에는 고온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열사병과 탈수는 단시간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여름철 작업 중 작업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열사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온 환경. 두 번째, 수분 부족. 세 번째, 휴식 부족.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온 시간대 작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철근공의 직업병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복과 누적으로 발생합니다. 통증을 참고 작업하는 순간 이미 직업병은 시작된 것입니다. 안전은 사고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쉬면서 작업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계절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사고를 만드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염과 한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환경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먼저 여름철 폭염입니다. 폭염 환경에서는 체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탈수, 열탈진, 열사병으로 이어집니다. 열사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여름철 철근 작업 중 작업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열사병이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고온 환경, 수분 부족, 휴식 부족.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폭염 작업 시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온 및 직사광선 노출. 두 번째, 수분 및 염분 부족. 세 번째, 작업 강도 과다. 네 번째, 휴식 시간 부족. 다섯 번째, 초기 증상 인지 부족.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염분 보충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정 시간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어지럼증, 두통, 근육 경련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폭염에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킵니다. 다음은 겨울철 동절기 작업입니다. 겨울철에는 저온 환경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금속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온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동상과 저체온증입니다. 동상은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에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생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겨울철 철근 작업 중
작업자가 손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다 중장비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각 저하로 인해 위험 인지가 늦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겨울철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온 환경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두 번째, 손 감각 저하로 인한 작업 정확도 감소. 세 번째,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네 번째, 두꺼운 복장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다섯 번째, 장시간 노출.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방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갑과 방한화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작업 중간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빙된 작업장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젖은 장갑이나 의복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손 감각이 저하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감각이 둔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폭염과 한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되는 순간, 이때 작업을 계속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체온을 관리해야 하고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폭염에서는 물과 휴식이 생명을 지키고 한파에서는 보온과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 멈추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작업은 숙련도가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고령 근로자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별개로 신체 기능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령 근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근력 감소와 반응 속도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하중도 고령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추락, 전도, 운반 사고로 이어집니다. 먼저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철근 운반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자는 약 6m 길이의 철근을 혼자 운반하고 있었으며 이동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철근 끝단이 몸을 가격했고 추가로 바닥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위험성 평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업 단계는 운반 이동 적치입니다. 사고는 이동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독 운반 작업. 두 번째, 장척 자재로 인한 균형 유지 어려움. 세 번째, 고령으로 인한 근력 저하. 네 번째, 이동 경로 미확보. 다섯 번째, 작업 속도 조절 실패.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장척 자재 운반은 반드시 2인 1조로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령 근로자에게 과중량 작업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운반 전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운반 시 속도를 조절하고 무리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필요시 운반 장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적치 작업 중 고령 작업자가 하부 철근을 먼저 인출하다 상부 철근이 무너지면서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단 적재 상태. 두 번째, 고정장치 미설치. 세 번째, 작업 순서 미준수. 네 번째, 위험 인지 부족.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단층 적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재 시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부 자재를 먼저 제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령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입니다. 철근 운반 중 작업자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하다 다른 작업자와 충돌하여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야 확보 부족. 두 번째, 반응 속도 저하. 세 번째,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네 번째, 통로 협소.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 운반 시 전방과 후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 간 신호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령 근로자 작업 시 주변 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제 건강관리 측면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단순히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피로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즉,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피로가 더 빨리 누적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건강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균형 감각 저하, 시력 및 청력 저하.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동일한 작업 강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작업 시간을 분산해야 합니다. 연속 작업을 줄이고 휴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작업은 반드시 동료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통로 확보, 정리 정도는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령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업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기준으로 만들어진 작업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령 근로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무리한 작업, 단독 작업, 통제되지 않은 작업. 이 세 가지를 제거하면 사고는 줄어듭니다. 철근 운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들고 급하게 움직이고 확인 없이 이동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안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누고 확인하고 천천히 하는 것. 고령 근로자의 안전은 배려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현장이 사고 없는 현장입니다. 철근 작업에서는 찔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철근 끝단은 날카롭고 작업 중 이동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부주의로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먼저 철근 찔림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입니다. 철근에 찔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철근이 깊게 박혀 있는 경우 절대로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제거하면 출혈이 더 심해지고 내부 조직 손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두 번째,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 철근이 박힌 상태라면 제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네 번째, 출혈이 있을 경우 주변을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다섯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철근이 관통하지 않은 단순 찔림의 경우에도 소독과 지혈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녹이 있는 철근에 의한 상처는 파상풍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입니다. 철근 작업과 용접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용접 불꽃과 고온의 슬래그는 주변 가연물에 쉽게 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근 작업 구간에는 목재 거푸집, 비닐, 단열재 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하부 적치된 자재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체 작업 구간으로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물 제거 미흡, 화재 감시자 미배치, 소화기 비치 미흡입니다.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첫 번째, 용접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 구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과 작업 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종료 후에도 잠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는 작업 중보다 작업 종료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씨는 남아있고 관리는 끝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 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전서약입니다. 나는 오늘 작업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작업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나는 동료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위험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늘 교육의 모든 내용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위험을 보면 멈추고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